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리스크 피크아웃, 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이 잘 가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정점을 지났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관세의 변화에 따른 트럼프의 어떤 변덕에 따라서 변동을 줄 수 있는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관세의 모든 우려스러운 요인들은 다 떠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자국의 자동차 업계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이제 어제 자정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 섹터도 역시 관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대한 개별 관세에서도 자동차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결국에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이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호재 속에서도 지금 현 코스피, 코스닥 매도를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어제 장 초반부터 10시 30분부터 매도했던 만큼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선물은 외국인들이 오는 상황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확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553억까지 3시 28분 갔다가 결국에 지금 이제 5,020억으로 좀 감소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대차장고 증가에 따른 공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수급 측면에서는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이제 목전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존에 보유했던 섹터를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불균형 상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를 선행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대략적으로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고가가 85,911달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89,000달러, 9만 달러에서 9만 4천 불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미국의 M7들도 반등을 하면서 최근 개파락했던 부분, 1차적으로 300일 부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들이 보면 CDS 지표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국내 같은 경우는 CDS 지표가 약 17.2%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대략적으로 CDS가 하루 만에 6% 정도 하락하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41.87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역시도 20.41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원인 환율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를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컸다가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도 최근 977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999원대에 지금 있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환율, 원 달러 환율이 970원 이하로 오지 않으면 여전히 지수 역시도 단기적인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쪽들도 여전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금이 상승하고 있고 석유가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불이든 비철 금속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시장에 지금 예탁금이 소폭 빠져나갔지만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수는 바닥권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외환 부분에서 원화가 강세 전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결국에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나올 수 있지만 박스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 위협이 정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섹터들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이고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도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100조 원의 인공지능 섹터 투자 이 부분을 위해서 어제까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든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인공지능이 가면 인공지능 로봇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역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도 오늘 양자 섹터들도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은 우리가 여전히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가 강한 상승보다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2,510을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2,510에서 2,390 이러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양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어떤 트리거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취해볼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5대 우선 협상국에 한국이 들었다고 하던데 시장 내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시장 부분에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오늘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내일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뭐가 나올지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선물은 약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이 내일 새벽까지 강세를 보인다면 다우나 나스닥 역시도 이제 상승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일정과 관련된 중소형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휴머노 로봇 섹터로 오늘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상황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OLED와 XR 코리아 2025 행사가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유의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잠깐 디스플레이 쪽들이 움직였고 엑셀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점에서도 OLED라든가 XR 관련 테크들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일 또 전자신문이 개최하는 테크데이 여기서는 주제는 유리기판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 섹터들도 최근 공매도와 그다음에 관세 이 영향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들도 역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일 일자리 TF회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자리 관련된 섹터 원티드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책 관련해서 반등이 나올지 보고 또 내일 산업 AI 전략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AI인데 결국에 산업 AI를 접근해 본다면 이거 역시도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시점에서도 유리기판과 로봇 섹터 그다음에 하나 더 곁다리 본다면 XR 관련 섹터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 봐야 될 섹터들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초가 공략주 가볼까요? 내일 어떤 종목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 유리기판 쪽을 말씀드리겠어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로봇 쪽을 보자고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테크데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도체들도 낙폭이 컸던 그런 시점이고 내일 또 TSMC라든가 ASML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유리기판 관련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리기판의 대장은 필옵틱스예요. 요거는 근데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필옵틱스 대신에 캠트로닉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캠트로닉스를 보면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판단이 쉬울 수 있어요.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 영업이익 증가율이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로 큰 폭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결국에 내년 후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이 부각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전기에서도 유리기판 사업을 이게 확대돼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닉스 역시도 유리 원장 식각 원천 기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유리기판 투자 확대 이슈가 나왔을 때 주도주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보면 주가가 그렇게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일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뭐 조정받더라도 바닥권은 22,500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22,500원부터 내일 동시효과 매수하고 일단 300일 돌파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27,500원이거든요. 27,500원이면 바로 요 고점이기 때문에 27,500원을 목표로 보시고 손절은 25,500원 이탈 이 시점을 손절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주 캠트로닉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5,000원 주셨고요. 내일 22,500원에서부터 시초가 부근 매수 가능하다. 요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AS 가봐도 될까요? 어제 네, 받았던 괜찮습니다. 종목이잖아요. 오늘 3%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로봇주의 시세가 오늘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양새였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자리겠죠? 일단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정부 행사 일정은 목요일 오전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목요일 오후까지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제조 활성화를 위해서 AI에 대해서 민관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요일날 석간이 예정돼 있고 또 내일은 이제 ETF 3종 휴머노 로봇 ETF 3종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 주가를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35만 원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차로 탄력이 약하다면 결국에 33만 원 수준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서 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목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시세 탄력이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면 25만 원 이탈을 손절가를 이제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목요일까지 한번 목표가 도전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자리 홀딩해서 목요일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쌤, 디어유 하나 짧게 여쭐게요. 디어유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서요. 오늘 6% 오늘장 고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괜찮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민주당에서 K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섹터들이 이제 크게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웹툰 쪽들이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결국에 기어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K 컨텐츠 업 섹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보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5월 달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1차적으로 기어유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43,600원이 여기서는 저항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5월에 한한령과 그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조기 대선 만료 6월 3일까지는 정책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어유는 한번 5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자리 또 들어가도 될까요? 신규 지금 진입도 매수 가능한 자리로 자리?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네. 기어이 같은 경우도 37,300원 부근에서는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여기서 봤을 때 4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어이 같은 경우는 37,500원에서 38,000원 부근이라면 요거는 매수하셔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어이 역시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사모펀드에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들 역시도 매수했던 평단이 대략적으로 39,5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도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기어유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 좋다, 이렇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디어유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요.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5만 원 목표가 꾸준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녀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